안녕하세요,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는 구치소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한 개의 구치소가 있는데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 한 분을 접견하러 가고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무슨 차이가 있냐, 구치소는 이제 아직 재판 중인 분들,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 수용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분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접견하는 방법하고 변호인이 접견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접견하는 시간이나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접견 신청을 하고 시간 제한이 대신 있어요. 유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하거나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변호사는 이제 아무런 칸막이 없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수용자에게 아예 뭐 어떤 자료를 준다 하려면 이제 그 교도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저런 제한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요즘 4단계가 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일반인들은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 접견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전화 접견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지 않는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변호사도 예전에는 이제 서류도 같이 넘겨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리막이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합니다. 다만 뭐 시간 제한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용자들의 어떤 변호인 조력권이 조금 많이 제한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역 구치소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로 신청을 하든지 팩스로 신청서를 넣던지 이렇게 해서 접견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방법이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접견 신청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계정을 등록을 하고 접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할 때는 형사사건만 하니까 구치소 갈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거의 매주 구치소를 가서 이제 접견을 했는데, 교도관님들하고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자주 보는 분들 인사도 하고 막, 아 맞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던데 S전자 부회장님 수감되어 계실 때 메일호통을 먹고 구보를 했다. 진짜 대단하죠. 그 수감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일 텐데, 그런 분들은 정신줄 잃지 않고 굉장히 온화하게 구치소 생활을 하셔가지고 다른 수감자들이 부회장님 이름 얘기하면서 화이팅 뭐 그렇게 외치기도 했대요. 대단한 분입니다. 다 와갑니다. 일반인들은 따로 이제 들어가고요. 변호사는 여기 지금 따로 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치소 안에는, 안에 시설은 이제 촬영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유튜브 이거 꺼야 됩니다. 핸드폰도 반납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치소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 항상 여기 주차할 데 없으면 더 멀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일단 이 안쪽 촬영은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촬영은 여기서 접을게요. 저 접견 다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치소 갔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네, 구속된 피고인이 좀 어린 친구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최대한 좀 열심히 변론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달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일반인들 접견이 제한되니까 이 피고인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추석도 다가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건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한 건데, 지금 만나고 온 이제 피고인 친구 얘기를 좀 해보면,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인출책처럼 돈을 받고 입금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이 친구도 이제 속은 거죠. 어떤 회사에서 말단으로 아르바이트 일하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저기 가서 뭐 받아가지고 무통장으로 입금해줘라, 누가 가면은 누가 뭐 줄 거야, 뭐 받아서 보내, 이것만 한 거예요. 이 친구 사정도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힘들게 뭐 엄청 열심히 살아온 친구인데 빚을 막 다 떠안아 버리니까 채무도 많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갚던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또 피해 입은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그분들도 참 안타깝고, 이 친구도 속아가지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자처럼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보이스피싱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한테 꼭 찾아가세요. 변호를 잘 받아야 됩니다. 피해자분들도 피해가 이제 발생하면 빨리 신속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하면 이게 조사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잡기도 힘듭니다. 바로 사이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좀 재판을 받게 생겼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바로 법률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게 더 큰 피해 확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설명드릴 게 있거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촬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